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돈은요, 진짜 잠시도 쉬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국경을 넘나들죠. 오늘 바로 그 돈의 흐름,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전 세계의 돈은 국경을 넘어서 도대체 어떻게 여행하는 걸까? 이 질문 되게 간단해 보이죠? 근데 사실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고 거대한 시스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로 그 시스템, 국제금융시장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볼 겁니다. 아, 교수님, 국제경제학은 너무 방대해서요. 대체 어디부터 봐야 할지 감이 안 와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국제경제학은 정말 거대한 대륙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탐험할 이 국제금융이라는 땅이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먼저 좌표부터 딱 찍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겠죠? 자, 보세요. 국제경제학이라는 이 넓은 세계는요, 크게 보면 국제무역이라는 대륙이랑 국제금융이라는 대륙,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냐? 바로 저기 돋보기로 확대한 저곳, 세계 경제의 자금이 쿵쾅쿵쾅 뛰고 있는 심장부, 바로 국제금융시장입니다. 교수님, 국제금융시장이라는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그게 정확히 뭐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죠? 모든 탐험은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아는 것에서 시작되잖아요. 자, 김신행 교수님의 교과서를 우리의 길잡이로 삼아서 그 기본 개념부터 아주 확실하게 다지고 갑시다. 바로 이 정의가 핵심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을 아주 쉽게 말하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돈을 저축하는 사람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거대한 온라인 플랫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한국의 어떤 스타트업이 저 멀리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유럽의 연기금이 아시아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 이 모든 일이 바로 여기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이 휙휙 오가는 자금 시장. 이건 마치 100m 전력 질주, 단거리 달리기랑 똑같아요. 반면에 1년 이상의 장기 자금이 거래되는 자본 시장은요, 아주 긴 호흡이 필요한 마라톤과 같죠. 이 둘의 시간적인 차이, 이걸 이해하는 게 국제금융시장을 파악하는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제금융시장은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아니에요. 뭐랄까,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대륙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상 같아요. 이제부터 그 주요 대륙들을 하나씩 탐험해 볼까요? 국제금융시장은 그 기능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단기자금의 세계인 국제자금시장. 둘째, 장기투자의 영역인 국제자본시장. 셋째, 여러 나라의 통화를 교환하는 외환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위험을 관리하는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있죠. 와,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재밌는 비유로 하나씩 싹 다 풀어드릴게요. 교수님, 그럼 자금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금시장은요, 여러분, 슈퍼히어로 플래시를 딱 떠올리면 돼요. 엄청 빠르잖아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당장 다음 주에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현금이 똑 떨어졌어요. 그럴 때 번개처럼 빠르게 짠 나타나서 단기 자금을 공급해주는 곳이죠. 여긴 정말 속도가 생명인 시장입니다. 반면에 자본시장은 어떨까요? 이건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스크루지 맥덕의 거대한 금고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막 수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거대한 공장을 짓거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부를 쌓고 정말 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시장의 핵심이 속도였다면 자본시장은 규모와 시간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외환시장은 뭐냐? 이건 마치 만능 번역기 같아요. 한국의 원화랑 미국의 달러는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걸 환율이라는 언어로 바꿔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만약 이 시장이 없었다면 국제무역은 아예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생금융상품 시장은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미래 환율이나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 위험을 미리 거래하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기 다른 대륙처럼 보이는 이 시장들이 사실은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힘으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이제 그 비밀의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이 모든 시장을 하나로 꿰뚫으면서 마치 의사가 환자의 체온을 재듯이 세계 경제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단 하나의 숫자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믿기 어렵겠지만 바로 그런 숫자가 존재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리보, 영어로는 LIBO라고 하죠. 원래는 런던에 있는 큰 은행들이 자기들끼리 돈을 빌릴 때 적용하던 그냥 그런 금리였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새 전 세계 수천조 달러 규모의 금융계약, 주택담보대출부터 학자금 대출까지 여기에 전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표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버린 거죠. 자, 이 그래프, 이게 바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번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보죠. 여러분, 이 선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지난 수십 년의 세계 경제 역사 그 자체입니다. 먼저 2008년을 한번 보세요. 금리가 갑자기 하늘로 수직으로 솟구치죠. 이게 바로 리먼 브러더스 파산과 함께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은행들조차 서로를 못 믿어서 돈줄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 공포의 순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다음 2020년으로 가볼까요? 금리가 거의 0에 딱 붙어버렸죠. 맞습니다. 전 세계를 멈춰 세웠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필사적으로 돈을 풀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3년, 금리가 다시 무섭게 치솟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전 세계의 고통스러운 금리 인상 사이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 그래프 하나가 정말 한 권의 역사책인 셈입니다. 방금 우리가 본 이 그래프의 격동적인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이 세계사적인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리보 금리는 마치 세계 경제의 체온계처럼 뜨겁게 혹은 차갑게 아주 정직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교수님, 그럼 이 거대하고 복잡한 시장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거대한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플레이어, 세 그룹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참가자는 크게 딱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돈이 필요한 차입자. 예를 들어 집을 사려는 우리 같은 개인,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 도로를 건설하려는 정부. 이 모두가 차입자에 해당되죠. 둘째, 여윳돈을 굴려서 이자를 벌고 싶은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둘을 전문적으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금융중개기관. 바로 우리가 아는 은행 같은 곳들입니다. 이 세 주체가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라는 아주 거대한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이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세계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설계도를 손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을 때 그 글자 뒤에서 움직이는 돈의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세상을 보는 강력한 새 렌즈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아가세요. 오늘 배운 자본시장, 외환시장, 리보금리 같은 개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뉴스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 상자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도구를 하나씩 모으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지식을 가지고 당장 내일 아침 경제 뉴스를 한번 보세요. 과연 어제와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 그 차이를 발견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경제를 읽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